사회적으로 노처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노선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를 최소 25살, 최대 28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혼인율이 낮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낮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는 이러한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식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신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에 기혼 여성 중에 아이가 없는 집에 문자나 전화를 걸어서 임신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공서에서 직접 말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노처녀, 일명 남은 여자의 기준 나이가 낮다 보니 중국 남자들도 더 어린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남자들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소개팅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我今年28，但是希望你们刚听到我说的是20。然后我身高是160，然后我平常的兴趣爱好都是打麻将、出去耍、喝点酒。每换一个地方都要提前给我报备，但是没有的话我肯定会要发火，肯定要。然后我就想一直在给他打电话，一直给他打电话，他也不接。然后回来都开始吵架，然后打架有一些那种结局，是觉得我性格太强势。其实我觉得我性格并不强势，只是觉得呀，对于感情那块没得安全感，希望对方给我一个安全感。可能是昨天晚上熬了个通宵，然后可能精神状态有点疲惫。也没有吃早饭。没有，喝了一杯咖啡，因为太困了。你通宵去干什么了？打麻将。对，肯定想他支持我所有的爱好嘛。包括兴趣啊，各方面的怎么说呢？反正就是一切都支持我，对，无条件的支持我，对。 이 남자는 28살로 냉동창고 사업을 합니다. 28，我刚说，但是一定要说我18岁。 남자 표정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我对女嘉宾第一印象还是非常不错，比较有气质，然后性格比较开朗，整体打分的话8分左右嘛。 그런데 여자 참가자가 소개팅 내내 집중을 못하고 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昨晚上就是怎么回事？打麻将啊，我说的，打麻将晓得。 도대체 소개팅을 나온 것인지 잠을 자려고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여자 참가자가 너무 피곤해하니 소개팅 장소가 마사지 가게로 급히 변경되었습니다. 几乎感觉上没得，他说他都已经1年都没有在外面社交，我想，哇，这是一个好孤独的人，1年都没在外面社交，我都觉得好可怕，我真的。 남자 참가자는 사업에 더 신경을 써야 해서 개인적인 생활을 모두 포기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놀기만 좋아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듯합니다. 那个时候家里面外头下大雨，里面下小雨，真的。然后这个床也就床挡这儿在那儿，还有那个啥子盆子啊、碟啊。 하지만 여자는 취미생활을 즐기지 않는 남자를 이해 못하겠다며 조롱에 가까운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여자의 지갑은 거의 백수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마사지도 남자 돈으로 온 곳입니다. 여자의 계속된 말에 남자는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你说讲头嘛，感觉就那样哎。跟我想要说的完全好像不在一个讲这个问题。都是我问他，但是好像没有给到我想要的一些答案吧。关键是当时我本来也想说的嘛，但是呢，我感觉他有那种就是不愿意倾听我。我觉得一个三观很正的女生，她对你的这种经历哈，特别是你今天讲的哈，你的童年，她是非常非常的，就是说怎么讲呢，佩服你的，所以她后来才会想了解到。 남자는 여자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인생을 말아먹을 게 확실해서 조언을 하였습니다. 我们那群当中，很多人都是那种白手起家呀，家里面还不是比较穷，还不是上班的，也有还是，然后都是穷人家，还是早当家，有那句话你看来看，不是那种就是一天耍玩啊。你那种想法其实也没得问题。我没有说觉得你不成熟是一个缺点，好吗？我没有说那是一个缺点，只是针对我而言，可能觉得그러더니 황당한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对头，但是并不是说你那个26岁不成熟，不是一个缺点。3、2、1，请选择。不好意思。 해당 영상 이후 남자는 여자가 외모가 괜찮아서 가치관만 바꾸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해당 영상 이후 남자의 조상이 도왔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1988年的，今年32岁，目前属于是个人创业，给政府找场地款，
然后的话，我们每个月的收入大概是在4000到5000，因为我很讲究一个属相，但是属相上的话就是有属虎。 25岁，来自重庆万州。 이번 소개팅을 본 사람들이 여자 나이가 25살이 아니라 52살 아니냐며 난리가 났었지만 실제로 25살이 맞다고 합니다. 物质还是很重要的，但是有一定的物质基础，但是我觉得两个人的感情才稳固。手肘和那种哪个菜你比较喜欢？这种啊，不喜欢吃这种。手机扫码点餐你自己都没做过是不是？都是他来做的。不是，因为我们所以说我从来不用这个点，我们是自己去了以后有服务员跟上。我们去的地方就是有服务员跟上，我没用这个，因为我很少用手机，比如说像手机上下载淘宝啊、天猫啊像这些我从来没用过。我就觉得他与世隔绝了一样，有点像40-50岁的老年人一样。现在40-50岁的老年人都会用。这个工资多少啊？4000块钱。为什么这么低啊？为什么这么低啊？不是，我们那个是基本上是季度。一个季度6个月还是3个月？一个季度是12个月，一年有4。我觉得吧，他说的那个半个季度，但是我觉得还是钱要在手里面，我觉得才能稳定，才能。我就想找一个在重庆能买房子的，我不可能找个比如说的要没得房子，比如说有结婚，比如说的那个靠租房子，我觉得不稳靠。 하지만 남자가 100만 위안, 한화로 1억 8,600만 원의 집을 사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하자 여자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这方面我还是挺满意的，我觉得他这人还是挺好的。能不能具体说一下哪个方面不是特别满意？第一点就是说，第一个是演员吧，就是一个发型的问题嘛，因为我不喜欢那种烫的一种大波浪的。不喜欢卷发是不是？那你喜欢什么风格？比较青春有活力的吧。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에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但是那个房产证的名字必须要有我，必须有你。对，我才一起负担嘛。那如果付这个首付，你是否会愿意也出一部分钱呢？这个首付，但是我不愿意。后来之后，他男方说买房子嘛，结果就没买。 여자가 한 말에 촬영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사전에 제출한 정보에는 이혼했었다는 정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所以你是离异状态吗？现在也是，我结了10几天就离了。先不要在外面说这个事嘛，怕影响以后这个再婚嘛。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숨기는 것은 사기이기 때문에 남자 참가자에게 해당 정보를 알렸습니다. 第一个想法就是凉了，心里面确实是凉了。假如说你是一种离异的，你提前让我晓得。20、15的这种嘛，正是青春的时候嘛。但是我也想找个更好的嘛，所以我没说这个事。 여자가 사기 결혼을 하려다가 제대로 걸리자 오히려 본인이 화를 내버렸는데요. 해당 영상이 공개되고 댓글에는 여자가 진짜로 25살이 맞느냐는 질문들이 폭주하였습니다. 이제는 공개 소개팅에서 본인 나이도 인정을 못하고 심지어는 이혼 사실까지 숨기고 있습니다. 이혼 사실을 숨기는 건 실제로 사기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중국 여자들이 어떤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군대 훈련소인가요? 정말로 여기가 군대 훈련소가 아닌가요? 중국 회사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영상 전에 짧은 공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중국 회사 특유의 문화의 실상을 보여드리는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영상에는 자막이나 나레이션으로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하겠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합니다. 얼마 전 중국의 최저임금과 물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워서 시골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남은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삶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눕지 않는다면 결국엔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대략 2,000위안, 한화 약 37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힘들게 구한 37만 원의 직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중국도 다양한 직종이 있지만 도시에서 구할 수 있는 직업 대부분은 영업직을 포함한 서비스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게 되면 중국 청년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신입 직원들에게 늑대 전사의 정신을 각인시킨다고 하는 훈련입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자존감을 깎으려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중국의 한 기업에서는 아침마다 직원들에게 강제 웃음을 짓게 하고 춤을 추게 합니다. 도대체 여기가 회사인지 유격훈련장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들은 중국 내에서 일명 전랑 문화라 불리는 기업 문화입니다.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중국 영화 전랑은 늑대전사 같은 모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지난 몇 년간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할 때도 강한 어조로 억지를 쓰는 것을 일명 전랑 외교라 불렀었는데요. 시진핑의 신뢰를 받았던 친강 외교부장이 구사하면서 중국 외교부의 아이콘이 돼버린 것이 바로 전랑 외교였습니다. 이것을 기업에 적용한 것이 바로 전랑 문화입니다. 지금 이 영상들은 절대로 직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워크를 다진다는 이유와 전랑의 정신을 가지기 위한 행위라고 합니다. 회사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객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늑대전사와 같은 당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 단순히 말로만 들으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직장 생활이라는 게 절대로 좋은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을 회사가 아닌 직원들에게 돌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비도덕적인 방식이라면 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회사에서 본인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국에서는 일반 직장인은 팔이 목숨이죠. 그나마 이런 모습은 나은 편입니다. 만약에 영업직에서 직원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한 가구 기업의 전체 회의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영업직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한 지역 은행의 결산 파티장입니다. 今天为什么最后没有超越自己，没有配合我们的凝聚力不够，勇气不够，没有突破自我，团队凝聚力不强。好，准备好击垮。 제 영상이 노랗게 변할 수도 있어서 여기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상 이후로 무대로 나온 직원들은 정말로 세게 맞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영상에 찍힌 것만 인당 5대 이상을 맞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 팀의 팀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뺨을 때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때리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 가족이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네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쌍팔경도 때도 이 정도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중국은 아직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중국인들에게는 이러한 회사도 감지덕지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직원들끼리도 받는 연봉에 따라서 전랑 문화를 강요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이 더 높은 직원이 낮은 직원들에게 똑같이 이러한 모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빨간 옷과 보라색 옷을 입은 중국인들의 급여는 3,000위안입니다. 오른쪽에 양복을 입은 중국인들의 급여는 4,000위안입니다. 급여가 높은 직원들이 낮은 직원들을 얼차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전랑 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땐 이 장면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일하고 나니 너무 슬프기만 하고 평생 버틸지도 모르겠다. 이런 행동을 한 대가로 받은 돈이 음식과 옷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처음 몇 초는 웃음이 나왔지만 이후로는 웃을 수 없었다. 교육 수준도 떨어지고 기술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자본도 없고 살아남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인민들의 슬픔만을 보았다. 예전에 영업 관련 회사 다녔었는데 그때도 이랬었다. 아쉽게도 기업 교육도 참여했었는데 당시 직원들은 너무 무기력했어요. 어떤 여자 직원은 너무 무서워서 울기도 했고 소리 지르느라 목이 쉬고 쪼그려 앉으니 발도 저리고 훈련 마치고 떠났는데 다시 하기엔 겁이 나더군요. 제가 처음 다녔던 회사에서도 그랬는데 처음 회의에 참석한 날 상사에게 절을 해야 했어요.
재미있는 점은 아버지가 나에게 이 직업을 소개해 주셨다는 것이다. 내가 자동차 정비사 수습생이었을 때 이런 상황에 직면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혼내는 것은 당연했고 뺨 때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시 사수는 나에게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사직하거나 닥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강한 자만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다가 사수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 나는 전략 문화가 있는 회사와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래 직원들은 성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고 일이 잘못되면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이 없는 나라에서는 신뢰를 쌓기가 어렵고 옳고 그름이 없는 세상은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늑대 전사라는 단어는 전 세계 모든 상황에서 항상 칭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늑대 전사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은 국내에서도 중국의 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슬로건도 그러하고 현재 중국이 미국과 경제 패권을 다투는 국가이다 보니 마치 전 세계 1위에 도전하는 이 민족이라는 느낌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기빈을 모신다며 예전에 전족을 심긴 것처럼 겉도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런 전략 문화를 대한민국 기업에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렇게 힘들게 회사에 다녀서 겨우 받는 돈이 40만 원 언저리이니 중국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든 가까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